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민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네. 실물로 처음 보시는 분? 아, 대부분 처음 보시죠. 유튜브는 보셨어요? 뭐가 더 낫나요? 네. 네. 늘 뻔하게 거짓말 하시는 거 알면서도 기분 좋게 그 말 들으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면서 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투자자나 이런 베이스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IMF 이전에 롯데 그룹 공채로 들어갔다가 롯데 백화점에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LG 유통, 그때는 이제 GS랑 분리되기 전에 LG 유통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마케팅 팀에 있었는데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 리서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서치하고 뭐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일 하시겠지만 분석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거 되게 멋있게 보여서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됐었고요. 다행히 또 제가 맡은 본부가 부동산 유통 쪽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서치 센터 쪽이어서 그 일을 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독립을 해서 스마트 튜브라는 회사를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법인 역시 리서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회사, 자문회사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 교육회사도 아니고 그것도 좀 부가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요. 지금도 리서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인데 교보증권 그런 리서치가 아니라 저희는 소비자 설문조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나 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소비자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동안은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빈도 분석만 했어요. 근데 그때 빈도 분석만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를 버리고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소비자들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만 봤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도 한 발 물러서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얘기가 좀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신앙 현황인데요. 요건 지난 5년 동안의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의 아파트 평균 등락률입니다. 상승률이고요. 데이터는 부동산 1, 2살 걸 한번 써봤습니다. 대부분 다 부동산 원거하고 KB거 쓰셔가지고 부동산 1, 2살 거 써봤는데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 지난 5년 동안의 한국 부동산으로는 조금 통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KB나 부동산 1, 2살은 좀 유사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수치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빨간색은 2자리 상승을 한 거고요. 노란색은 1자리 상승, 여기 파란색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데 적당히 오른데 마이너스가 된 데가 섞여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 19년도 같은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르고 다 내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연구원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고, 뭐 그 전에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을 한 50년 정도 봤을 때 50년 역사상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르고 다 내린 시장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한 이후로 가장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2020년, 2021년도 시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올랐거든요. 네, 다 올랐습니다. 예전에도 다 오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2007년도 전후 다 올렸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다 안 올랐습니다. 서울만 올랐어요. 지방은 그때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서울이 정말 끔찍하게 나쁜 시장이었는데 지방은 날아다니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 평균에 오르라고 하는데 제가 평균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리서치 회사이기 때문에 통계를 늘 분석하는 통계 전문가인데 통계를 사용을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2021년도는 이렇게 폭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실제 거래량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적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21년도가 특히 다 폭등했죠? 이때 거래량을 보면요. 절대 개수로 보면 많은데 쪼개 보면은 적은 데들이 있습니다. 고가들은 거래가 안 됐고요. 완전 저가들만 거래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미 2021년도가 되면요. 비싸서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런 시장이었답니다. 근데 워낙 그때는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나만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말도 안 되게 싼 것들까지 다 올라갔고요. 다세대 빌라까지 다 올라가던 정말 엉망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는 2021년도 같은 시장은 앞으로 안 올 거니까 아무거나 사지 말라고 계속 당부를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의미 있는 수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세종특별시가 70.5%가 올랐거든요.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세종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평균입니다. 근데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서울도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 더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맞이하지 않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요. 2천만 원이 평당 2천이 안 되는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20년째 가격도 안 오르고요. 강남구에 그런 아파트 있는 건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예, 모르실 겁니다. 왜? 있는데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영원히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안 오른 아파트까지 포함했는데도 70%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아마 한 3배씩 오른 겁니다. 1년 동안에. 그냥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올랐을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등이 부산인데 28%입니다. 28%도 굉장히 높은 건데 거의 뭐 3배 차이 나잖아요. 왜 세종시는 많이 올랐을까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좀 부동산 입지나 투자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도시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신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분당 신도시도요. 91년도부터 입주를 했는데 90년대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2000년도 넘어서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2007년도가 피크였었고요. 왜 그럴까요? 신도시는 왜 초반에 인기가 없죠?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예, 학교도 없고 학원가도 없고 마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완숙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절대 시간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종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는 2011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인구 10만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세종시 초기에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세종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수요조사를 계속했었거든요. 수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00마을 입주하는데 그 1000마을들 분양률이 3%밖에 안 됐어요. 초반에.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아요. 분양가가 비쌌느냐? 평당 580만 원. 같은 생활권, 그러니까 차 타면 15분 만에 갈 수 있는 대전, 유성구, 서구가 평당 1200 했던 시장이었었는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해도 분양을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2011년도, 10년도에 세종시 가보신 분들은 분양받을 생각이 없죠. 왜? 도로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마트도 없고 학교도 없고 뭐 다 그래요. 결국은 세종시가 좀 완숙하게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한 10년 정도 필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11년도에 출범했다고 말씀드렸죠. 2020년이니까 딱 10년 차 맞죠? 그때 인기가 폭발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가격이 쌉니다. 근데 세종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지역들이 대전, 서구, 유성구가 있고 천안이 있고 그다음에 청주가 있고요. 공주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세종시보다 다 비싼 입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남자분들은 이해 못하실 텐데 여자분들은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종시는 여자분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예요. 왜? 깔끔하고 깨끗하고 혐오 시설들이 없어요.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은 공감을 못하실 텐데 노래방, 호프집, PC방 이런 게 없어요. 나이트클럽.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혐오 시설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을까요? 여자분들은 철저하게 내 아이들 베이스로 입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입지 판단할 때는요,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학생을 둔 엄마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지로 봤을 때 지금 뭐 대전 유성구라든지 청주라든지 천안 이런 지역들은 조금 좀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이 섞여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세종시는 완벽하게 선호시설들만 있거든요. 그 상태인데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절반 가격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 매매가 전세가가 막 폭등합니다. 물밀듯이 막 이사를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정말 특이했던 해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때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두세 배가 오른 다음에는 어김없이 빠집니다. 왜? 세종시가 아무리 좋아도 대전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이 어디죠? 서구 둔산동.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지방에서는 2대 학군 중에 하나죠. 일대가 수성구, 대구 수성구고 그 다음에 서구 둔산동을 쳐주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를 살짝 역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상급 입지보다 넘어가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시세를 전망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세종시는 2021년도, 2022년도 내내 계속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0년, 2021년도에 폭등을 했는데 이때 2021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을 다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 해는 어김없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에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시장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도 폭등장의 이유는요, 그냥 매물이 숫자가 없었어요. 매물의 숫자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도의 조정장의 이유는 너무 비싸서 그 가격에 살 사람들이 없었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요, 아직까지도 규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 규제 그대로 남아있고, 보유세도 아직도 규제를 받고 있고요. 양도세도 아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은, 지금 언론사나 제도권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투기를 할까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까봐 걱정들을 하는 느낌들이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제도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금융권 리포터를 봐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 투자자들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투자자들은요, 그냥 싸면 들어가요. 내가 사서 더 올라갈 수 있거나 수익이 나을 것 같으면 들어가는 것들인데, 지금 2023년 현재는 아파트를 사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 취득세에서 13% 내고 시작하죠. 종부세에서 법인투자 같은 경우는 6% 종부세를 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4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82.5% 내거든요.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지금 움직일 시장이 아니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중에서 일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무주택자들은 이제 새로 사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증가했는데 정상적인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량, 서울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 통계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서울은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한 7,000건에서 9,000건 정도 사이가 나와야지 정상 거래예요. 근데 작년에 한 달에 1,000건 나왔거든요. 거의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작년 거래는 중간에 메인 거래층들이 없는 거고, 극단치 있죠.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할 때 제거해야 될 극단치 갖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2022년 통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통계고요. 올해는 한 3,000건 정도 거래돼요. 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작년보단 3배 증가했지만 평년 대비는 절반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올해 통계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극단치.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만 팔고 있고 꼭 사야 되는 사람들만 이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단 좀 사정이 낮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시장이다. 네, 그렇게 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12월 현재는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전화로 인터뷰를 한 5번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한 9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군데는 저한테 매일 전화해요. 멘트 한 줄 달라고. 예, 그래서, 근데 그 대부분이 물어보는 게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거만 물어봐요. 이분들은. 개별 입지, 개별 상품 필요도 없어. 그냥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헤드라인 들어갈 것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 없거든요. 그럼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상승 지역도 있고, 조정 지역이 있다. 부동산에서는 목요일날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요. 주간 아파트 시황을. KB에서는 오늘 발표했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안 봐도 뻔해요.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내려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섞여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입지가 좀 애매한 지역들 있잖아요. 중저가 지역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왜? 상급지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조정이 되다가, 여름 전후로 해서 반등을 해갖고 또 비싸다고 느낄 겁니다.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꼭 이사 가야 되는 중하급지 정도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를 안 봐도 알 수 있죠. 24년 동안 통계를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 마음이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런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실수요 시장인데 갈아타기만 해요. 일단은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올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죠. 그다음에 학원가가 필요한 사람들도 학원가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도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아빠들은 강하게 키워야지 이러면서 그냥 걸어 다니라 그래.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엄마는 절대 용납이 안 되잖아요. 5분이라도 더 재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천이나 1억이 더 비싸더라도 학군지나 학원가 근처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수요들은 지금도 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전세가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지역은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경향들이 있고요. 매매가도 잘 안 빠집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사 시기가 되면. 하지만 그 외 지역들,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조정이 되겠죠. 왜?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하면은 여기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빨리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급매를 내놓고 싸게 팔면은 팔리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럼 지금 대부분 학군지들은 안 빠지고 있을 것이고 아무 호재가 없는 하급지들은 지금 막 그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좀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층들은 지금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다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양권을 사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왜 할까요?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수익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를 벌 목적이냐면은 몇백만 원 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13.2%를 안 내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등기 치기 전에 팔 거니까. 등기 안 치면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이거는 그냥 채권 같은 거니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투자들만 일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분양권 투자를 해서 올라갈 입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지역들은 안 되고요. 좀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나마 지방에 미분양 많은 지역들이 됩니다. 미분양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죠? 대구죠, 대구. 대구에서 분양권 거래를 합니까? 예. 왜 할까요? 할인 분양을 했어요. 그럼 마피를 마이너스 3천으로 사가지고 정상가에 파는 거예요. 그럼 3천 버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50% 내면은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예, 그런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셨죠? 예, 이런 건 통계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렇게 험지 가서 발품 팔아서 손품 팔아서 다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11월 한 달 동안에 시세 변동률, 이건 KB 자료인데요. 수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빨간 데는 오른 지역이고요. 초록색은 마이너스가 된 지역인데 막 섞여 있죠. 예, 정치는 없습니다. 근데 지방이 좀 파란색이 많은 것 같고 서울 수도권이 좀 빨간색이 많은 것 같죠.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패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투자도 안 하고 이사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득이한 이사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군지로 이사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상급지로 이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막 시세가 상승할 때는 상급지로 이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 비싼 게 더 많이 오르고 더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 갈아타기를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정쩡하고 애매한 조정기 때 갈아타기라면요, 돈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갈아타기를 많이 하는데 가라타기는 하급지로 합니까? 상급지로 합니까? 당연히 상급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이 좀 더 비싸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충북, 강원, 대전, 세종, 경기 이런 지역들만 좀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조정입니다. 근데 이 정책 평균은 제가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예. 지금 서울이 마이너스 0.01 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전체가 다 0.01이 아닌데. 서울 지금 올라가는, 용산은 지금 막 올라요? 오늘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평균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개별 아파트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매매가 상승률이 있고 전세가 상승률이 있죠. 근데 매매가 상승률보다는 전세가 상승률이 높죠.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원래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시장이면. 수요가 더 많거든요. 전세는 실수요만 있는데 매매가는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좀 기이한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 수요가 전세 공급보다 많은 거예요. 수요가 지금 더 왜 많을까요? 공급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층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공급이 줄었어요. 일단 전세 수요층이 증가했다는 건 뭐냐,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원래 아파트 수요하고 다세대 빌라 수요가 반반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특히 전세 사기 문제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 전세 가는 것들을 싫어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는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로 갑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로 갈 때는 이분들이 대부분 새 아파트를 가기 희망하는데
새 아파트 전세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축 전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빌라 새 거 가실 분들이 아파트 구축 전세로 가다 보니까 수요자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가 입주장이 펼쳐지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보통 전세 매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 1월 달에 둔촌주공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12,000세대인데 한 5,000세대는 전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폐지가 안 됐죠. 어저께 그냥 유지가 된대요. 내년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아파트 입주가 되어도 신규로 전세 매물 나올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매물 공급이 줄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전세에는 투자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 줄고 있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만 이렇게 거의 폭등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승장, 하락장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요. 그냥 전문가들 싸움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상승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어차피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파실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건은 올라갈 때 사야 될까요? 내려갈 때 사야 될까요? 물건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될까요? 내려갈 때 팔아야 될까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거야. 사고 팔고 싶으신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 싸움은 원래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광수가 나와서 빠진다고 하든, 이상우가 나와서 올라간다 하든 그냥 싸움을 즐기시면 돼요. 그렇죠? 둘 다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논리만 보시면 되고 내가 필요한 논리만 갖다가 쓰면 됩니다. 예, 저는 두 친구들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정답 같은 말씀을 드리면 조정될 때 사는 거예요. 빠질 때 사는 것들은. 그게 또 유리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뭐부터? 제일 나쁜 것부터. 그렇지 않을까요? 예, 좋은 거는 팔면 안 되죠. 그거는 갖고 가야지 끝까지. 예, 내 자식 때까지 물려줘도 좋은 것들은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인플레이션보다는 월등히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변동률인데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제 그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도에 빠졌다. 네,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택수요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밌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갤럽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제일 좋아하는 조사가 국토교통부랑 매년 조사했었어요. 주거실태 조사라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전 이 결과가 너무 좋고 늘 기다려졌습니다. 올해 조사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가장 최근 게 작년 초에 발표한 거예요. 작년 말에 발표한 겁니다. 제일 재밌는 문항 중에 하나가 다음에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1등은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65.6%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어디로 갈 건지가 중요한 거죠. 보세요. 단독주택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율보다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죠. 맞나요? 예.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겠다는 비율이 92.1%입니다. 92.1%는요,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빠질 수가 없죠. 맞나요? 예. 그리고 다세대 빌라 볼 것도 없고 다 아파트 좋아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죠.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도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한동안은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예. 그러니까 통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건 뭐냐면은 이사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복수응답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의 응답 결과가 뭐냐면은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한마디로, 새 아파트. 맞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7.4%가. 근데요, 이게 저는 20년 동안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24년 동안 하면서 20년 동안 1등이 입지적인 것들이었었거든요. 뭐 직주 근접, 교육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게 1, 2, 3이었고,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위에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올라온 거죠. 지금 순위가 굉장히 높죠. 이건 지역 불문, 성별 불문, 연령 불문, 소득 불문이에요. 다 이게 1등이에요. 심지어는 요거는 2년 전 조사입니다. 50.4%죠. 1년 만에 57.4%로 7%가 올랐습니다. 다음 달에 올해 조사 결과 나올 텐데 올해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은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쵸?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다시 문제 내볼게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도,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새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통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그럼 결론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죠.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도 아파트로 가려는 수요가 많죠. 신축이든 구축이든 단독 다세대 빌라든 다 신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신축 아파트를 사야겠죠. 네. 요것만 오늘 인식하고 가셔도 앞으로 방향성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입지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갖춰진 입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유사한데 입지 조건이 살짝 떨어져도 새 아파트가 좀 더 비싸거든요. 그 비싼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죠. 여기 입지도 별론데 왜 비싸요? 새 아파트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왜?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아파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지금 아파트를 3세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아파트를 3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1세대는 그냥 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거 그냥 일반 아파트를 1세대라고 하고요. 2세대는 주차장이 들어온 게 2세대였어요. 지하 주차장이. 그리고 3세대는 커뮤니티가 들어온 게 3세대입니다. 이것들 없어도 살 것 같죠? 예, 특히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 있어요. 독서실. 혹시 반포 자이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손 드신 거 아니죠? 네네. 반포 자이에 가면은 커뮤니티 센터가 한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이안 센터라고 있는데 아침마다 한 6시쯤 가면은, 6시가 뭐야? 5시쯤 되면은 그 주부님들하고 그 아빠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을까요? 독서실을 줄 서는 거예요. 자기 애들 넣으려고.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면은 아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엄마들은요, 애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그리고 집 밖이나 학교 밖에 나가면은 뭔가 사고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걸 꼴을 못 봅니다. 그런 거 공감 못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입지 조건인데 여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남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 학교가 있고 남녀공학을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 어떤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가? 남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입지가 제일 비싸죠. 왜? 일단은 남자들은 여자들과 공부로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죠. 남녀공학에서는 남자 1등이 전교 16동. 예. 육사, 공사, 해사, 전교 1, 2, 3등이 다 여자잖아요. 심지어는 ROTC도 1, 2등이 다 여자 학교인 거 아세요? 이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제 싸움을 해도 져요, 이제.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순종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가진 엄마는요, 무조건 여자들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럼 당연히 남녀공학을 피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1억이 비싸도 2억이 비싸도 남자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1억, 2억, 3억이 더 비싸요. 반포나 방배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남녀공학을 갈 수 있는 단지하고 여학교를 갈 수 있는 단지랑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왜요? 남자를 이길 수 있으니까, 예,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부동산 공부가 안 되신 겁니다. 왜냐면은, 그 교육 성취도를 보게 되면요, 남녀공학 중에 상위권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쵸? 일단 공부를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하면 대신 1등 할 텐데, 또 안 가요. 엄마들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엄마들은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으면은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혐오시설, 혐오인들을. 남자는 혐오인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딸을 유혹해서 뭔가 사고를 치게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녀공학을 절대 안 보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학교를 갈 수 있는 단지가 더 비싸요. 그럼 순서대로 남학교 보낼 수 있는 단지, 여학교 보낼 수 있는 단지, 남녀공학 순위로 되는 거죠. 맞죠? 아마 강남구에서 공부 잘하는 순위 보세요. 남자 학교 있는 데가 서울대나 의대 제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여학교. 남녀공학은 전국 100여 안에 한 군데도 없을걸요, 아마? 저런 거 빼고, 특목고 빼고, 일반 학교 중에서.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스터디 카페 안 보냅니다. 단지 내에서 내가 감시를 해야 돼,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아침에 줄을 세워서 엄마가 세울 수도 있고, 엄마가 좀 파워가 있는 사람은 발로 툭툭 차죠. 아빠 뭐 나가라고. 예, 새벽 4시에 줄 서라고. 예, 그럼 다 줄 서 있어야 돼. 그거 합니다. 반포자에. 농담이에요. 진짜 매일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는 단지 내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레미안 퍼스트치 가보셨어요? 초등학교가 잠원초등학교 가는데
거기 큰 카페가 있거든요. 애들 간 다음에 애들 올 때까지 거기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외 카페에서. 엄마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 데들이 비싼 카페, 비싼 단지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갖춘 단지가 3세대 아파트입니다. 예, 우리 애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고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거 경험하면요. 구축으로 갈 수가 없죠. 맞죠? 그리고 구축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는요. 지상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특히 눈이 오는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뜨거운 물도 뿌리고 어떻게든지 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못 합니다. 트라우마 걸리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눈 오는 날 시동이 안 걸리는 거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사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연결된 곳으로 갑니다. 내가 자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임차도 새 아파트. 맞죠? 예, 3세대의 아파트는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요즘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여기는 대단지고 25년 된 구축이야. 근데 여기는 새 아파트인데 300세대밖에 안 돼. 어디 가야 되나요? 새 아파트 가라고 말씀드려요. 예전 같으면은 무조건 큰 단지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상품차가 25년 차 아파트는 1세대 아파트일 거거든요. 여기는 3세대고 무조건 이리로 가야 돼. 이게 더 비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 1세대 아파트가 그럼 영원히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면은 상품력이 점핑이 되잖아요. 재개발 리모델링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